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달러와 약세의 위안화 강세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8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로 한 주를 시작한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2차 전지주가 반등에 나섰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돋보였죠. 네,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 이틀째 상한가로 시총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에코프로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도 동반 반등에 나서는 등 2차 전지주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연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국내 조선 빅3가 올해 3분기 11년 만에 나란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주랠리로 3년치가량의 일감을 확보한 조선사들은 새 먹거리로 슈퍼사이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조선주 해양 플랜트다고 다시 백고동입니다.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선 수주를 석권한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가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접근 가능한 전 세계 해양 생산 설비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올해 70억에서 8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이 되면 90억에서 11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죠. 네,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해양 플랜트 발주 모멘텀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하나오션이 12% 상승으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HSD 엔진, 한국카본 등 조선 기자재 업체도 함께 주목받으며 상승했는데요. 조선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볼까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K배터리 올해 미 IRA 보조금만 1.2조 원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투자금 16조 원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2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격적인 투자 행보로 올해 미국 IRA 보조금만 1조 2천억 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성이 변하지 않은 만큼 이 계획되어 있는 투자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셀 업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도 에너지 좋았죠. 네,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엔솔, 셀 업체 3사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의 상한가를 중심으로 소재주 에너지도 좋았습니다. 외에도 PNT, 원익 P&E 등 장비주들의 움직임도 양호했는데요. 기분 좋은 반등으로 한 주를 시작한 2차 전지주, 최근 변동성이 높은 만큼 경계감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조선과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필에너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조선주 해양 플랜트 타고 다시 백고동입니다. 3분기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흑자를 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흑자 시대를 열기는 했었지만 그동안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 해양 플랜트인 FLNG 프로젝트가 신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모처럼 탄력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LNG 프로젝트 예상 규모 그리고 국내 업체의 기대 수주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예, 이번에 이제 FLNG 부분은 모잠비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사실 이제 그 지금 요 강구의 크기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전 세계 한 2위 정도 일단 규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0년 이상 일단은 LNG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여기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수주가 좋아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대를 해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FLNG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FLNG라고 한다면은 우리 보통 LNG선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건데, FLNG라고 하는 것은 LNG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저장하고 해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곧장 하역을 해서 배로 실어서 곧장 나를 수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네. 거의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여기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일단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회사가 이제 선사가 우리 LNG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사실 이제 그 수주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로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조선 3사의 LNG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이거는 생산하는 그 배가 필요한 데에서 우리한테 로비를 하는 그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주들이 예전에 LNG 때문에 빅사이클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다면 이번에는 해양 플랜트로 인해서 빅사이클에 다시 한 번 더 접어들지 않냐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급사의 위치가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조선주와 함께 주요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동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FLNG 프로젝트에서는 그럼 어떤 기자재 역할이 조금 중요할지, 관련 업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예, 아무래도 본행제 업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두각을 받겠죠. 아무래도 영하 160도 이하로 급속 냉각을 해야 LNG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와인텍 이러한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LNG 추진선을 만들 때 당연히 엔진이 이제 기존의 디젤에서 LNG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LNG 추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HDS 엔진 같은 경우도 두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커질 시장인지, 그리고 전방이 얼마나 괜찮아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확대가 가능한지를 좀 가늠하셔야 될 텐데요. 네. 무엇보다 에너지 공급 위기가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때마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선박 쪽에서는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라든가 뭐 여타 다른 동력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수소라든가 LNG, 친환경적인 LNG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FLNG 같은 것들이 시장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LNG 선에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발휘했던 국내 3사가 향후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모잠바크 이외에도 미국에서 델핀 프로젝트라든가 캐나다 프로젝트 등이 향후에 각각 한 64억 달러, 그러니까 8조 4천억 원 정도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전고점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FLNG 프로젝트로 K조선 다시 뜨거운데 백고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올려줄 수 있을지, 오늘은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이제 두 종목에 내려주신 사인을 보면은 지금 4개의 고 신호가 들어왔어요. 다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 한화오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 상승이 나왔고요. 기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위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한화오션 어떤 부분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 우리 조선주들이 그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 빅사이클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올랐던 이유들이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세빙선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다 보니까 네. 조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오션은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주인이 없던 회사에서 이제 주인이 좀 생기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졌던 그런 식의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면 우리가 가장 시장 안에서 좋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인데 네. 하나오션이 3분기에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도 일단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슈까지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로 지금 턴어라운드까지 좀 네. 짚어주셨는데 이기태 기사님도 그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 쉐보론의 FLNG 프로젝트의 사전 기본 설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주 효과는 어느 정도 규모나 될까요? 예,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향후 10년간 뭐 계속해서 25년도까지 봤을 때 약 한 100조 정도, 그러니까 11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의 수주가 기대되는 만큼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기대감은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한화하면 방산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40년간 뭐 잠수정 부분에서 잠수정 이외에도 근데 국내에서 두각받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른 여타 업체들 대비해서 잠수정의 노하우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FLNG, LNG 이외에도 추가적인 업사이트가 더 있어서 오늘 더 두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1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3년 동안 적자를 딛고 온기로 흑자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LNG선의 제작 노하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의 구조조정 이후에 회사 인수합병 이후에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향후에 내년 초, 내년 중순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12개 분기 만에 이제 돌아서기도 하는 이제 큰 재료를 지금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잠수정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파트너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력이 지금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수주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하나오션 그 대우조선해양이 예전에 하나 쪽으로 넘어갈 때 네. 현대중공업에서 굉장히 반발했던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한 부분이고 네. 그 이제 우리에서는 독점적으로 또 기술력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경쟁력 부분은 충분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에서 하나오션이 최근에 증자를 통해서 이 잠수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존 기술력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뭐 전쟁 얘기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국의 방위력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계속해서 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이라든지 폴란드, 캐나다 이쪽에서 지금 3,000톤급의 잠수함을 지금 이제 그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공급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러한 부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잠수함 부분도 기본적으로 레코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걸 만들어 봤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를 예전에 했었고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뭐 경쟁력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기술력도 좋고 실적도 받쳐주고 그럼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적인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지난 5월 정도의 주가 수준으로 와 있는데 이때 담으셨던 붓들은 이제 7월의 고점이 이제 44,000원대였거든요. 그때까지 올랐다가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좋은 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길게 좀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뭐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예, 뭐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알아야 뭐 네.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할지 계속해서 가져갈지를 판가름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했고 올해 7조 4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손실이죠. 1,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확신의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9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는 10조의 영업이익률이 약 한 7천억 정도, 10% 정도가 7% 정도대의 25년대에 흑자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목표 타겟 시가총액은 지금 5조 3천억인데 9조까지는 달성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여력이 70%인데 그게 올해 중반에 한화가 인수하면서 희망과 꿈을 줬던 주가거든요. 지금 현재 27,000원대에서 만약에 70%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하면 전 고점까지는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우위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부터 주가도 위로 고개를 들었고 오늘도 4.3%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해양 플랜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이 이제 대규모 수주 호황을 겪을 때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가장 주된 게 해양 플랜트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참 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3사들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유가도 잘 안 오르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 받았던 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보관료도 너무 비싸고 그런 부분이 이제 조선주의 마지막 실적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된 거고 이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는 가장 강자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부분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삼성중공업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삼성중공업을 그 중심에 놓으셔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 사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대장주처럼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조선주를 잡고 있던 그 모든 게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 네. 충분히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그 중심에 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섹터 자체도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삼성중공업도 좀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기태 기사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F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적극적인 업체고 이 모잠비크에서 연내 수주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에 지금 시장이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특화된 강점이 있고 좀 예상되는 수주 규모 같은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 하면 특수선, 고부가가치선에 특화되어 있는 잘하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한번 크게 뒤었던 적이 있는데요. 드릴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발주했던 발주 선사가 부도나면서 결국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노하우는 충분히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FLNG선이란 것은 부유한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하고 거기서 저장하고 운반해서 하역까지 하는 그러한 특수선인데 이게 사실 배 가격이 뭐 보통 LNG선이라고 하면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라고 하면 2천억 후반대에서 3천억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한 척당 FLNG 같은 경우는 2조에 가까운 선박이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대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제 일회성 이슈가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앞으로 이제 뭐 화석연료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LNG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뿐이 없다.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스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탄이라든가 뭐 다른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에너지 공급 위기 시에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FLNG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두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5년 이내에 227조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LNG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 3사가 어느 정도 수주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가격적으로 주가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SK증권도 그렇고 DS투자도 그렇고 뭐 11,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10,000원은 돌파할 것이다라는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보면서 좀 홀딩을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예, 아마 펀더멘탈로 봤을 때 11,000원, 12,000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을 걸로는 보이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땐 9,500원 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사실은 2018년, 2017년도에 형성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매물 영향을 좀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9,500원까지 일단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9,500원에서 11,000원 사이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9,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올해 누적 투자금이 지난해 2배 규모입니다. 지금 뭐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 배터리 3사의 투자 행보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미국에서 IRA 법안을 통과되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3분기 때부터 AMPC라 그래서 결국은 세금 환급 받는 수혜를 좀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셀업체들에 대한 흑자 전환이라든가 이익폭 확대 수준이 좀 빨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무엇보다 테슬라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네. 무엇 때문에 반등이 나왔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거나 전기차 시장이 확대돼서 테슬라 주가가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에서 특화된 그러한 매력도를 좀 보여줬고 이익성이 거기서 드러날 것으로 향후 성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2차 전지주보다는 자율주행 관련된 현대오토에버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이 테슬라 상승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봤을 때 네.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포커싱하고 있는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고일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그 급등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같이 봐야 한다. 2차 전지보다는 이라는 좀 말씀이신데 오늘은 그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저희가 SK 이노베이션과 필 에너지를 한번 올려봤거든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면은 스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 에너지에만 이기택 이사께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자, SK 이노베이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거래일 만에 반등의 성공이 나왔고요. 오늘 SK 이노베이션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다 지금 이제 스탑 주셨어요. 자, 이사님께서는 지금 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더 단행한다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셀 가격의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IRA 법안에 따른 AMPC 수혜 그 이상으로 더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 환급에 대한 수혜를 보면서 마진이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 마진까지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보여져서 셀업체 대표 주자인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SK온에 대해서 네. 스탑 사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이제 SK온이 언제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SK온 뭐 투자 행보라던가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강준혁 파트너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SK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공장을 지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만약에 지으면
누구한테 공사를 줄까요?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될 거니까 차라리 GS건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삼성도 뭐 삼성 SDI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도체 투자를 잘하니까 이제 반도체가 좋아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삼성물산이 수주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들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액 공제 부분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흑자전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2차 전지에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네. 요즘 테슬라가 이제 저가 전기차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리튬 산화철 전지 쪽으로 자꾸 순회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은 아직까지 리튬 3원 개란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할 것이고 어떤 게 기술 표준이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2차 전지 셀 업체의 경우에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이기택 이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배터리 가격 낮추는 것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가격이 다운되는 그러한 시기에서는 셀 업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투자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뭐 산업도 마진도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볼 때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럼 이제 필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는 5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 반전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태 기사께서는 그래도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이 필에너지는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걸까요? 예, 뭐 이제 2차 전지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공정이기 때문에 먼저 필에너지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OLED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2차 전지 공정용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고사인을 드렸냐라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밸류를 평가받았고 거기서 2차 전지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수주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고사인을 드린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앞으로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하는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권치기를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필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낙폭 과대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주 공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주가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나 싶어서 하단 박스권을 그릴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 싶어서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필에너지가 이제 공모가가 34,000원, 상장 첫날 이제 55,400원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종가가 이제 19,16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지만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여기서도 스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이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살펴보니까 좋은 회사는 맞는데요. 기관들도 좋은 리포트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기관들도 매수를 해야 될 터인데 최근에 기관들은 이 주식을 거의 다 판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표리부동안,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물량 거의 많이 줄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기관에서 매수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이 확실히 돌아서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이렇게 필에너지까지 정리를 해드려보고요. 저희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상인 증권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남광토건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그룹도 6% 강세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다가 오늘 4% 조정이 나온 웅진, 다시금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시간에서는 2% 상승한 1,75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보강산업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TK 신공합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 5%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6,200원 선 터치하고 있고 또 예림당도 7%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정치 테마주가 특히 강했었죠. 시간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오늘 22%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도 6% 강세 보여주면서 2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한국콜마홀딩스가 3% 가깝게 빠지면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3%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그 상승분만큼 다시 되돌리면서 6,23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 또 CR홀딩스, 일양약품 등 1% 넘게 밀리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액션스퀘어가 4%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 다 돌려내면서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큐로셀도 2% 가깝게 약세 보이면서 2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웨이버스 그리고 오늘 MOU 체결 소식을 알린 BL 역시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PB 고려아연, 강준혁 파트너 하나투어, 이기태 기사 넥스트칩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고려아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은 세계 최대의 니켈 공장을 이번에 기공식 울산 쪽에 기공식을 가졌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PBR 1.1배 수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지 않나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고려아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 니켈 공장을 보유하게 되는 점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좀 성장성에 저희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 재련소를 이번에 기공식 갖게 됐습니다. 연 4.2만 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캠코라는 회사를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울산 쪽에 니켈 재련소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황산 니켈을 가공하게 되는 자회사 캠코는 2026년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이번에 5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인원 니켈 재련소다라는 이런 기관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LG화학, 한화 그리고 GM 등 이런 고려아연의 주요 파트너사들의 대표급들이 이제 주요 기관장들이 함께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량은 전기차 한 160만 대 분량에 해당하게 되는데 니켈을 이제 6.5만 톤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고려아연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중국을 제외해서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고려아연의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국 지방 정부의 감산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공기 질 때문에 감산 명령이 나오게 되면서 아연 가격이 연내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는 아마 내년까지 4분기에서는 아연 가격이 3분기와 유사하지만 귀금속 가격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하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PBR이 주가순 자산 비율이 1.1배 수준까지로 내려가서 최하단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다라고 이제 좀 반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네. 대략 6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지금 50만 원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시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 고려안을 매진 나가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PBR이 1.1배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일까요? 이게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아마 예전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볼 때는 이게 갈 것 같은데 언제 가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보셔야 될 것 시작인가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왜 이 부분의 실적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수급 살아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연동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여행 관련 이 종목들을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 모멘텀과 좀 실적 회복 속도의 탄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좀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지 상품이 이제 저가 패키지가 있고 중고가 패키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팩 2.0이라고 하는 상품, 여기에 이제 중고가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가 패키지보다는 중고가 패키지가 좀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일단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3분기에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10.04% 정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전의 고통을 이제 털어버리고 실적 성장세에 들어섰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일단은 실적은 완만하게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뉴스에 보더라도 엔화가 요즘 굉장히 저가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도 도쿄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보면 돌멩이 10개 던지면 7개가 한국사를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어떤 지금 여행객 수 송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투어가 실적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차트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하나투어가 88,000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와우. 올해에도 하락 추세를 계속 지속을 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하락 부분을 돌려내고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한 3개월 만에 4만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 20% 이상 지금 거의 한 30% 정도 벌써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는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투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한 6만 4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4만 7,8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좀 돌리는 모습인데 목표가 6만 4천 원 1차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태 기사의 라이징 스탁 넥스트칩 보겠습니다. 앞서서 자율주행 짚어주셨는데 넥스트칩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23년 말이면 벤츠하고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핵심주인 넥스트칩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본격 상용화된다. 그럼 넥스트칩은 이 안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관련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시면 행정소송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019년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4억 달러 배상 요구해서 테슬라가 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들어서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보험사냐, 완성차냐, 운전자냐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첫 사례여서 자율주행의 행보는 더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트칩은 영상 신호 처리 그리고 영상 전송, 연산 인식하는 팹립스 업체다. 칩을 만드는 업체고 설계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센싱 카메라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 한 대당 ISP라는 칩 제품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전후방 카메라 한두 대였던 상용차에서 최근에 라운드뷰까지 따지면 12개 이상의 카메라가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이외에도 성장성은 확실하게 답보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이 이제 확대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바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ISP 칩을 또 갖고 있는 넥스트 칩을 주목해야 된다. 자, 그러면 넥스트 칩은 지금 저희가 진입을 해서 좀 이렇게 전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예,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한 25,000원, 투자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해서 목표가 25,000원을 노려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PB의 고려 아연, 강준혁 파트너의 하나투어, 이기택 이사의 넥스트칩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치료 목적 승인을 식약처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 오늘 전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윗골이 달리며 강보합으로 상승폭은 다소 아쉬웠지만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며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주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4위 만나보겠습니다. 애니능률입니다. 최근 잠잠했던 교육주, 오늘 일자리 테마주 등 정책 관련주들이 들썩이며 오랜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3위 확인해 볼까요? 네,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골재 생산업체로 보강산업의 지분 3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알려지면서 TK 신공항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갑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2위 만나볼까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가 특히 강했죠. 법무부의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 웹표준 구축을 완료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22%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강산업이 차지했네요. 대구 경북 내 최대 골판 생산재 업체로 대표적인 TK 신공항 건설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홈센터 홀딩스와 함께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특징주 2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 웹표준 구축을 완료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OECD 쪽에서 대한민국 인구 포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나단 샤로프 OECD 수석 전체 분석관이 한동욱 법무부 장관과의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라고 말문을 열게 되면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인구 포럼이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출산율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라기보다 일단 정책적으로 좀 관련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민 정책 구현을 언급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해서도 여기서 기업주라든지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관련해서 외국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와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출산율 정책이 나올 때 함께 움직이는 테마성 장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4위 애니능률도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차관의 미래교육 발언, 그리고 최근 미래교육 투자, 또 교육발전 특구 등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교육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좀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연말 되면서 이제 수능이 끝나게 되면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차관이 이번에 평가의 기본은 뭐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라는 발언과 함께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한 공청회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애니 능률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이런 교육주들이 좀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또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연말에 이번에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가 이전에 관련해서 미래 쪽 기항성에서 교육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산율과 함께 일자리 그리고 교육까지도 함께 정책적으로 접목이 되어서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충분히 매매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JYP 엔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미니 8집이 빌보드 200의 1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3% 정도 상승을 줬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 방탄소년단의 초기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니음밤 락스타가 빌보드 200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로 진입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뭐 오디너리와 맥시던트로 올해 5스타에서 네 번째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빌보드 200에서 4회 이상 1위를 기록한 K-팝 그룹은 BTS가 유일하기 때문에 BTS 다음으로 스트레이키즈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산업 내 불확실성에 동조해서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내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시대를 열 수도 있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모멘텀 중에서 미디어 업종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조금이나마 만회를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추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지 아니면 낙폭이 좀 과대하다고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미디어 쪽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연말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연예계 좀 마약 스캔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1분기에는 미국 걸그룹 V차라든지 일본 남자, 그리고 2분기에는 한국 남자 그룹도 데뷔가 좀 기대되고 있고, 미국 걸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2년 만에 돔 투어에 진입한 니쥬라든지 관련해서 JYP 쪽의 상품성이 충분히 넘치고 충분히 많은 이런 그룹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해는 11개국에서 이제 11개의 국내 앨범이 발매되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20개 수준의 앨범이 발매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판권의 매출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어서 올해만 90% 증액되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가 2018년 기점으로 매년 한 팀 이상 데뷔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도 총 3팀의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은 아마도 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상장 이틀째 상한가로 시총 5조 원을 돌파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을 어떻게 보실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공모가가 36,000원이었는데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보호예수가 얼마큼 걸려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가 44%, 그리고 이 보유지분 전량에 대해서 30개월 보호예수가 있었고, 2대 주주 BRV 캐피털도 24.7%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둘째 날 그리고 첫째 날의 상장일 이제 최종 유통 물량이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안 좋았던 공모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 쪽에 2차 전지 쪽 훈풍이 불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충분히 이어졌다라고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 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대다수 업종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사계지수 0.4% 상승 마감, 선전도 오늘 1만 선을 넘겨줬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1.8% 강세 보여줍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단행된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경기 회복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28%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요 증시는 미국의 10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된 영향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우선 오늘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